안녕하세요 시청자분들, 시장의 흐름에 순응하는 가치 채널 민석의 급등시간입니다. 금일 코스피 지수가 장중 5%대 상승이 나오면서 8457.09포인트까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언론 헤드라인은 온통 축제 분위기죠. 근데 실제로 금일 코스피 시장에서 상승한 종목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전체 950개 종목 중에 상승 종목이 10%도 안 됩니다. 이 아래 이 화면 보면 나오죠. 75종목에 이 보시면 그 코스피 그 좀 보시면 826종목이 이제 하락이 이렇게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90% 이상의 종목이 하락이 나왔어요. 10종목 중 9종목이 하락이 나왔다는 소리죠. 그럼 코스닥 같은 경우도 아래 보시면 더 처참하죠. 그냥 말 그대로 초토화 수준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역대 최고치.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손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좀 궁금해하시는 시청자님들 계실 텐데 뭐 아실 분은 다 알겠죠. 대부분 시청자님들 다 아실 겁니다. 근데 이게 코스피 지수가 어떻게 계산되는지는 뭐 간단하죠. 시가총액이 큰 종목일수록 지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이걸 시가총액 가중 방식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지금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이 두 종목의 시가총액이 코스피 전체의 50%를 넘어섰다는 겁니다. 절반입니다, 절반. 950개 종목이 있는데 단 두 종목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10% 오르면 나머지 948개 종목이 전부 빠져도 지수는 올라가요. 그래서 이건 지수라고 보기에도 애매해. 이건 그냥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 지수라고 보시면 돼요. 코스피라는 지수를 달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반도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두 종목을 가진 이제 ETF랑 다를 게 없습니다. 너무 심각한 거예요. 이건 진짜. 그리고 지금은 시장에 돈이 넘쳐서 다 같이 오르는 장세도 아니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로 돈이 빨려 들어가면서 최근에 또 MLCC 관련해서 삼성전기까지 또 수급이 막 무한대로 들어오고 있는데, 이거 완전 고시총 위주로 그냥 수급이 집중돼서 들어오니까 오히려 다른 저평가 우량 종목에 들어갈 자금이 이쪽으로 다 흡입되고 있는 거예요. 고가, 끊임없이 신고가 나오는 공포 구간이거든요. 실제로 개인 투자자들이 진입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주식의 주자를 모르는 사람들은 진입할 수 있어. 묻지마로. 그러니까 카지노 있잖아. 아바니면 티. 저는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지금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위치를 보면 무섭단 말이야. 제가 여태 주식을 이제 20년이 넘었는데 제가 헛배웠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야 지금 보면. 역대 이런 장세가 없었거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이렇게 간다고? 시총이 1000조원대 넘는 종목이 지금 1500조 원 정도 되나요? 1500조 원? 1600조 원? 맞나? 1700조 원이네. 아니 이게 말이 안 돼. 이거 무서워서 못 넣겠어. 무서워서. 근데 이제 주식에 주자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비투하면서 넣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기 같은 이런 대형주들 때문에 이런 종목들 위주로만 그냥 자금이 들어오고 있으니 완전히 뭐 다른 종목들은 방치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AI 반도체 테마가 워낙 호황이다 보니 그쪽에만 집중하면서 이젠 중성주, 내수주, 코스닥 종목들 거의 다 뭐 완전히 방치되면서 수급이 증발된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코스피 지수가 오를수록 삼전하고 SK하이닉스가 없는 투자자들한테는 포모현상, 오히려 투회감과 손실이 쌓이는 역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증권사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걸 뭐라고 봤냐면 주도주 슬림은 초강세장의 특징이라고 말을 했단 말이에요. 저는 이 말이 굉장히 무책임하다고 생각을 해요. 경험이 없는 인간인가 이 인간은? 저는 이런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이런 경우가 처음이에요. 삼성전자고 SK하이닉스, 뭐 현대차, 뭐 삼성전기 이런 고시총주들 위주로만 들어오는 건 처음이란 말이야. 단 그 중성주 다 왕따고. 그래 이건 강세장이라고 보기에도 이게 뭔 추후 강세장이야. 강세장이라 보기에도 어렵거든요. 초강세장은 모든 투자자들이 돈을 벌 수 있는 자리야. 그런 장세를 초강세 장세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건 초강세 장세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1999년 IT 버블 당시, 그 다음에 2012에서 2021년 코로나 유동성 장세, 그때도 주도주가 있었어요. 맞죠? 근데 IT주가 끌고 갔고 바이오 언택트가 끌고 갔죠. 근데 그때는 나머지 종목들도 같이 올랐어요. 이게 주도주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다 같이 올랐다고,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다른 종목들이
뭐 10배 갔으면 다른 종목 기본적으로 2.5배 정도, 3배 뭐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다 갔단 말이야. 그래서 돈을 못 번 사람이 없었어요. 이때 이 상승장악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뭐 2008년도 당시에도 그랬고요. 서프라임 리먼 사태, 서프라임 이후에 이제 돈 찍어냈죠. 돈 찍어냈을 때, 그럴 때 이제 수급이 확 이제 달러 찍어냈을 때 이제 수급이 확 들어왔을 때도 이제 자금의 풍부한 유동성 장세가 들어왔을 때도 특정 종목이 들어오긴 했어도 대부분 이제 중소형주들도 다 갔단 말이죠. 작든 크든. 그러니까 이런 장세가 없었단 말이야. 그리고 상승 종목이 하락 종목을 압도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시장에 참여한 대부분 투자자가 실제로 수익을 경험했다. 근데 현재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로만 돈이 쏠리고 나머지는 말라가고 있습니다. 오징어처럼, 그냥 마른 오징어처럼. 그래서 이걸 초강시장이라고 부르는 건 지수 숫자 하나만 보고 시장 참여자 대다수의 현실을 외면하는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냥 지금장은 솔직히 말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삼성전기 들고 있는 투자자들은 당연히 그런 말겠죠. 아니 그럼 니들도 실적 좋은 종목들 매수해서 끌고 가면 되지 않냐? 지금 뻔한 거 아니냐? 경험 없는 사람들이 말하는 거죠. 이런 말은. 진짜 그 사람들은 정말 운이 좋은 겁니다. 정말 그렇게 돈 번 사람들은 종목을 운 좋게 잘 고른 거야. 진짜 팩트를 때리자면, 만약에 다른 저평가된 오장 실적 그 나오는 종목 없는 줄 압니까? 실적 정도 종목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종목도 안 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처럼 안 간다고. 그래서 그런 종목도 매수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 실적 좋은 종목도 가져가면 되는 거지. 그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반대로 시세에 안 나온 종목들에 대해서는 뭐라 말씀하실 겁니까? 할 말이 없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냥 부탁되면 아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사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미 이게 시총이 1700조 원 되는 종목입니다. 바닥 대비 거의 9배 나온 종목들 사라고? 고점에서? 누구 좋으라고 삽니까? 여기서는 그냥 기관 외인들이 그냥 슬슬 이제 매도하려고 준비 중인 거예요. 호재 기사 내보내면서. 왜냐면 바닥에서 기관 외인들이 많이 매수를 했을 거야. 그러니까 위에서는 뭐다? 호재 기사 퍼뜨리면서 자전거리하면서 올리는 거야. 기관 외인들이 서로 이거 맞춰가지고 자전거리에서 계속 고점 올리는 거라니까. 그렇지 않고서야 1700조 원 되는 종목이 이렇게 갈 수가 없어요. 말을 맞췄기 때문에 올리는 거야. 이게 개인들이 올린 거라고 봅니까? 절대 아니거든. 그러니까 기관인들이 자전거리에서 끌어올리니까 개인들이 따라붙는 식이야. 개인들 매수세까지 합쳐지니까 좀 더 강세적으로 올리는 거지. 기관 외인들이 완전 털기 시작한다? 그러면 개인 그냥 완전히 호거 되는 겁니다. 그냥. 그 이 종목이 무너지면 바로 회복되냐? 절대 아니거든요. 한 10년 걸릴 겁니다. 10년, 20년 걸릴 수도 있어요. 회복하는데. 그냥 옆으로 기는 거야. 뭐 다시 이렇게 밑에까지 내려가지는 않겠지만 못해도 이 부분 한 20만 원대까지 밀겠지. 밀고 옆으로 계속 횡보하겠지. 큰 수익 안 주고. 그러면 안 산다고. 개인들의 투자자, 어쩌면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에서 멀어지는 거죠. 크게 급등 나오는 것도 없으니.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나오면서 코스닥 장세, 코스닥 쪽에 이제 테마주 흐름이 나오면서 이어지겠죠. 그 뒤에 이제 대형주 장세가 무너지면 중소형주 장세가 올 텐데, 중소 장세가 바로 오는 것도 아니야. 이 대형주가 무너지면 일시적으로 같이 무너집니다. 중소형주들도 시세가 안 나왔어도. 그런 다음에 새로운 제조가 이제 나오면서 중소형주 쪽으로 수급이 몰릴 거라 보거든요. 향후에. 그러니까 이제 바로 수급이 들어올 것 같지는 않아.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이게 진짜 이걸 초강세장이라고 부르는 거는 지수 숫자 하나만 보고 시장 참여자 대다수 현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외면하는 거다. 그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지금 장은 초강세 장세가 아니라 반도체 랠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두 종목,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쇼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네 두 마리가 그냥 쭉쭉 가니까 이 지수가 이렇게 주도하는 거다. 그 실제로는 하락 종목이 70%가 넘는다고 해요. 이제 반도체하고 뭐 자동차주하고 뭐 MLCC하고 몇몇 종목들 수급 들어온 거 빼고는 실질적으로 상승 나온 종목도 25%에서 한 28% 사이고, 대략 하락 종목이 실적은 72에서 75%. 그러니까 말 그대로 상승 나와서도 하락장이라는 소리야. 그러니까 수입보다 손실 본 개인 투자자들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얘기예요. 그 굉장히 좀 허탈하겠죠. 그리고 금일 아침에는 이제 삼성전자 노조 파워 리스크가 있었는데
금일부로 완전히 해소가 되었죠. 6개월 넘는 마라톤 교섭 끝에 총파업 1시간 30분 전 극적 타결되었고, 그리고 금일 오전 10시 조합원 찬반 투표 최종 가결이 나왔어요. 그 시장 논리대로 하면 이건 교과서적으로 호재인데, 왜냐면 파업 리스크도 해소가 됐고 생산 차질 우려도 사라졌고, 노사 안정, 그런 경영 불확실성 제거도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진짜 건강한 시장이었다면 어떻게 됐어야 됐나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냥 삼성전자가 상승 흐름 유지는 뭐 일단은 나왔지만, 삼성 부품이나 소재를 납품하는 중소형주들도 옮겨 확산되면서 코스닥까지 수급이 유지돼야지 정상적인 파급 효과라고 할 수 있는데, 삼성전자도 사실 주가가 상승이 나왔지만 SK하이닉스에 비해서 시원찮았고, 나머지 종목들도 역시나 뭐 그대로 초타가 됐죠. 좋은 흐름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말 그대로 그냥 코스닥은 쳐다봐 안 봤다는 소리야. 호재가 나와도 이제 파급 효과 자체가 없었다는 소리죠. 그래서 시장이 완전히 단절되어 있다. 진짜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빼고는. 그래서 뭐 핵심을 말씀드리자면, 시장이 진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숫자로 말씀드리자면, 5월 들어서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13조 원 넘게 매도를 했어요. 금일은 뭐 매수 수급이 들어왔지만, 보시면 5월 그냥 기준으로 총 합쳐서 본다면, 삼성전자는 9조 넘게 이제 개인이 순매수를 했고요. 외국인은 삼성전자는 13조 넘게 순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동안 이제 개인 같은 경우에는 뭐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이 17조 넘게 순매도를 했고, 그리고 개인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를 9조 넘게 순매수를 했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14조 원 넘게 순매수를 했어요. 이걸 말씀드린 이유는 외국인이 던진 물량을 개인이 고스란히 받아먹고 있는 겁니다. 상승이 나면 또 개인들이 매도를 또 던지긴 하더라고. 근데 웃긴 거는 개인이 이제 상승이 계속 나올 때는 보통은 이 흐름 자체를 봤을 때는 상승이 나왔을 때 개인이 이렇게 매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고점으로 이렇게 올라갔을 때는 외인들이 개인들한테 털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흐름 상황을 봤을 때는 이제 그 SK하이닉스 신용 잔고를 기준으로 봤을 때 연초 대비 이제 156%가 증가했고, 최근 1년 기준으로 437%가 증가했어요. 그 개인들이 빚 내고 사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전체 신용 융자 잔고 같은 경우는 지금 역대 최고 수준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교과서적인 물량 털기라고 보시면 돼요. 외국인과 기관이 고점에서 지수를 계속 끌어올리면서 개인들한테 물량을 털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수가 오를수록 개인들은 나만 안 타면 손해라는 불안감에 빚까지 내서 뛰어들고, 그 돈은 고스란히 외국인 기관의 차익 실현 자금이 됩니다. 이미 금감원도 이상한 경고했죠. 개인 투자자 비투 신용자 관련 리스크를 점검해야 할 시점이라고. 이게 한두 번 있는 일이 아니에요. 2000년도에 IT 버블 붕괴 때도 그랬고, 2008년도 금융위기 때도 그랬고, 2021년도 코스피 3300 고점을 찍었을 때도 매번 똑같은 패턴이었습니다. 개인이 빚내서 고점 잡고 외인 기관 유입더라고. 그 다음 폭락. 지금 그 패턴이 그대로 반복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지수 차트를 봤을 때도 긴 윗꼬리로 신고가 냈죠. 긴 윗꼬리 마감됐잖아요. 이런 경우 추가 시세가 나오기보다 한 번 더 밑으로 쓸린 다음에 올리는 경우라서 내일도 흐름이 별로 좋을 것 같진 않아요. 시장 흐름이. 그 금일 같은 경우는 낌새 이상하다고 느끼신 분들은 손절하는 게 맞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빼고는 대부분 급락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 종목이 시세가 안 나와. 상승이 나올 시점에서 내려가. 그러면 손절하시는 것도 맞아요. 내일은 흔들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대로 들고 가는 것보다는 사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꺾이면 그 돈이 중소형주 코스닥으로 흘러내려온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겠죠. 근데 이게 노테이션 기대감이라고 하는데 이론적으로는 맞는 말이에요. 근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주도주, 이제 반도체주가 예를 들어서 무너지잖아요. 주도주가 만약에 무너지면 코스닥도 같이 빠지는 경우가 많았어, 초반에는. 왜냐면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흔들린다는 거는 단순히 그 종목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시장 전체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신호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신기하게. 그래서 그러면 이제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 발을 빼면서 코스닥까지 덩달아 같이 팔고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번에 좀 틀릴 거라 보는 게, 외국인들이 코스닥은 은근히 사죠. 은근히 매수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도체가 아마 이번에는 고점이니까 아마 차익 실현이 나오면
이제 다른 섹터로 갈아탄다라는 분위기 때 이제 코스타 수급 유익이 보통 가능한데 제가 봤을 땐 반도체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대세 상승이 끝나면 새로운 재료가 또 나올 겁니다. 이 새로운 재료가 나오면서 중소형주 랠리가 바로 이어질 거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저PBR주, 저PBR 이제 되어 있는 종목들을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기관 외인 투자자의 관심을 또 가지면서 저평가 이제 가치주죠. PBR 이하인 종목들을 좀 매매하는 그런 형태가 나오지 않을까. 아니면 자사주 비율이 많은 기업들이나 이재명 대통령이 힌트를 줬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그러한 재료를 통해서 중성주로 수급이 들어오지 않을까. 반도체 랠리는 마무리가 되고.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이제부터 정말 매매하면 안 된다고 봐요. 왜냐면 지금 증권사에서 50만 원, 뭐 삼성전자 50만 원, SK하이닉스 뭐 350만 원 이렇게 말하는데 턱도 없어요. 제가 봤을 때 뭐 갈 수도 있겠지만 지금 ETF까지 나와서 갈 수는 있겠지만 저는 안 봐요. 개인 왜 기관인데 좋아할 짓을 왜 합니까? 안 가요. 별로 뭐 먹을 만한 자리도 아니고 지금 매수해봐야 몇 프로 먹는다고. 오히려 위험하지. 한 번 물리면 정말 10년, 20년 가는 거예요. 하방에. 시세 안 나옵니다. 이렇게 우상향 흐름 안 나와요. 더 이상. 지금 갈 만큼 다 나온 거거든. 그래서 이러한 흐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중소형주 내에서 저 PBR주나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제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말씀하셨으니까 저 PBR주나 자사주 비율이 높은 종목들 중에서 바닥을 기는 종목들을 매매를 하셔라. 실적이 좀 잘 나온 종목들 중에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일단은 이번에 만약에 외국인이 코닥을 지금 지수적으로 매수하는 것으로 봐서는 반도체가 이제 고점이 거의 더구나 반도체는 말도 안 돼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좀 무서운 구간이기도 하고 이런 종목들이 무너지면서 코스닥 수급 유입이 시작된다고 좀 보고 있어요. 다만 저는 6월 달은 월드컵도 있고 지방선거도 있기 때문에 흐름이 좋지는 않다고 봐요. 아마 이런 흐름이 이슈가 있으면 증시가 잠시 또 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 6월에서 한 7월 달까지는 잠시 좀 쉬고 한 7월 한 중순 정도에 이제 모양 저점 잡혀지면 그때 매매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매일 굳이 매매할 필요 없습니다. 쉴 땐 쉬어야죠. 그 저는 내일까지는 좀 지켜볼 예정입니다. 흐름이 어떻게 갈지 지켜보고 추가적으로 또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이분 좀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B2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잡은 개인들이 사실 이제 추후에 반대매 강제 청산을 당하는 순간에 그 충격파가 시장 전체를 흔들 거다. 그리고 반도체가 빠진다고 이제 반도체가 빠지면 이제 그 외에 이제 재료가 또 새로운 재료가 또 나오면 그러니까 초반에는 코닥도 같이 빠질 겁니다. 왜냐면 그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받는 충격으로 인해서 코스피 시장이 흔들면 당연히 코스닥 시장도 당연히 흔들리겠죠. 그래서 코스닥도 단기 충격을 받겠지만 그 이후에 재료가 나오면서 수급이 지수적으로 우상향 수급이 들어올 거라 보여지니까요. 이 점 좀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은 간단해요. 지금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이렇게 들어가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포면상으로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진짜로 무너질 때까지 기다리시는 경우도 괜찮아요. 정말 이 종목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무너질 때까지 기다리셔라. 제일 좋은 방법은. 그래서 거래량이 동반하는 음봉이 연속으로 나오는지 뭐 단순 눌리면 거래량이 줄고 진짜 추세전은 거래량이 터지기 때문에 그래서 거래량이 동반된 장대 음봉이 이제 연속으로 나오는지 그럼 외국인 수급이 실제로 빠지고 있는지 이미 지수적으로 빠지고 있는지 금일 들어왔죠. 그 추후에 지수적으로 빠지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고 셋째는 글로벌 반도체 지수가 같이 꺾이는지까지 확인을 해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뭐 엔비디아 주가 이런 게 흔들리면 국내도 버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겹치는 순간이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반도체 대세 시세가 마감이 되는 이런 시점이기 때문에 저는 조만간 올 거라 봐요. 기다리시면 조만간 올 거라 봅니다. 이거 더 이상 못 가요. 제가 봤을 때 어떻게 얼마나 더 갑니까? 제 경험상 못 가요. 그래서 사실 이제 기다려서 폭락이 나왔을 때 저 PBR이나 우리가 이제 자사주 비율이 높은 종목들 이제 매매할 때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좀 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좀 매매하시는 그런 준비를 좀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껄끄럽지만 금일 대부분 기존부터 내려갔지만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라온로보틱스. 라온로보틱스는 금일 전 삼성 노조 이슈로 여하튼 투표가 뭐 가결이 되든 부결이 되든 저는 이 종목이 갈 거라고 봤어요. 애초에 이게 이슈가 되면서 왜냐면 이게 여하튼 반도체 공장 내에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로봇팔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 얘는 이제 상품 제품들이 반도체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받고 수급이 들어올 줄 알았어. 그러니까 역시나 로보스나 L전자도 장 초반에 넥스트레이드에서 강하게 들어왔지만
결국 한계폭이 있더라고. 결국 라운 로보틱스가 확실하게 반도체 내에서 이제 실적인 수주를 받고 있다 보니 수혜를 받고 있다 보니 이 종목이 굉장히 좀 강세를 나오는 부분이다. 그에 반해서 좀 실망스러운 거는 뭐 라운시큐어라든지 뭐 DIT라든지 이런 종목도 수급이 안 들어오라고. 근데 DIT는 실적이 굉장히 잘 받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오히려 매수 기라고 보거든요. 반도체 이제 소부장 관련주들은 얘 시세가 많이 나온 것도 없어요. 그래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오히려 내일까지 아마 소화 과정 거칠 텐데 내일 밀릴 때 한번 추가 매수로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다. 바로 이제 매수 진입하신 게 아니라 그래서 좀 껄끄러워 좀 황당하긴 하더라고. 그러니까 문제는 없어요. 시장의 문제지 종목의 문제는 없습니다. 라운시큐어도 마찬가지야. 라운시큐어도 드림시큐리티나 뭐 예를 들어서 ICTK나 뭐 엑스게이트 뭐 이런 종목들에 비해서 뭐 KCS 이런 종목들에 비해서 시세 나온 게 없거든요. 정말 시세가 안 나왔어요 라운시큐어는. 그래서 최근에 업스테이지하고도 협업을 하고 있다고 하니 이런 그 미토스 이런 AI 그 해킹 방지를 위해서 협업을 해서 개발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딱히 이 종목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보이는데 내일 흐름이 만약에 무너지는 흐름이다. 그럼 당분간은 소화 과정 거칠 걸 보여져요. 이런 식으로 소화 과정 거친 다음에 앞전 고점 돌파 시도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옆으로 길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조금 혹시라도 진입하시다면 좀 지루하시더라도 끌고 가셔라. 만약에 진입 안 하셨으면 관심 갖지 마세요. DIT도 마찬가지고 둘 다 관심을 갖지 마십시오. 아셨죠? 그리고 코칩도 MLCC로 역시나 장중에 굉장히 좀 강하게 나왔지만 금일 저는 시세가 마감됐다고 봐요. 저는 28,000원 봤거든. 그러니까 갈 만큼 갔다고 봅니다. 금일 막장이었는데 MLCC가 강세여가지고 이 종목이 대장주격으로 일시적인 상승 흐름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역시나 이제 수급이 예상대로 이렇게 찍었으니까 더 이상 관심 갖지 마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뒤에 바닥 대비 거의 뭐 3배가량 갔습니다. 고점 대비. 그래서 이 종목 진입하신 시청자님들, 수익 실현하신 시청자님들 진입은 수익 축하드리고요. 동진세미캠은 제가 뭐라 했나요? 장 초반에 갭으로 나오면 뭐다? 매도 바로 하셔라. 이게 상승보다는 하방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봤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이 어떻게 되냐? 제가 말씀드리면 죽은 종목은 아닙니다. 이렇게 밀리다가 다시 또 앞전 고점 돌파 시도할 확률이 매우 크거든요. 죽은 종목은 아니에요. 일시적으로 밀린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죽는다 하더라도 반도체 소비장주로는 더 갈 거다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점 좀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죽은 형태는 아니야. 다만 제가 말씀드렸죠. 이 부분에서 제가 추천을 드렸고 만약에 여기서 매도 못하신 시청자님들은 금일 장 초반에 매도 하셔라. 제가 아침 방송에 분명히 말씀드렸으니까 이 부분을 잘 따라가셨을 까 봐요. 월드익스도 마찬가지죠. 월드익스도 수급이 안 들어 밀린다. 그러면 매도 하시라고 말씀드렸고 충분히 이 지점에서 30% 이상이기 때문에 매도하시는 게 맞다라고도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유파워 플라즈마 같은 경우는 밀렸지만 사실 상승이 나온 다음에 밀린 형태죠. 대부분 종목들이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들이 다 비슷하게 이런 흐름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딱히 나쁘진 않아요. 오일선을 깨트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수급이 굉장히 좀 강하게 1차 시세가 들어온 상황에 이제 눌림자리거든요. 이런 형태는 앞전 고점 돌파 결국은 넘깁니다. 다만 상승 흐름이 바로 나올지 아니면 소화과정 거치고 나올지는 추후의 흐름을 지켜봐야지 알겠지만 저는 소화과정 이렇게 거쳐서 갈 수도 있다고 봐요. 바로 가기보다는. 왜냐면 지수 흐름상 내일은 별로거든요. 그 역발상으로 이제 역변하는 흐름으로 상승이 나올 수는 있지만 이건 세력 마음이니까 일단 차분히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삼양 시켄 같은 경우는 너무 심하게 빠졌죠. 이건 너무 오버쳤다고 보여집니다. 이미 1차 시세 때 굉장히 또 강하게 신고가 나온 장대 양봉이 이렇게 터진 다음에 거래 없이 흔든 다음에 다시 2차적으로 매집봉이 이렇게 나왔죠. 거래량 실려서. 그리고 그 다음에도 양호한 거래량이 나온 다음에 뭐다? 스포의 거래량으로 장대 연봉이 나온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전 무의미하다고 보거든요. 시장 흐름에 의해서 반도체 장비주들이 빠진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딱히 신경 쓸 필요는 없다. 다만 21선까지 빠졌고 이제 61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한번 흔들 수는 있습니다. 흔든 다음에 뭐다? 회복하는 흐름이 나오면서 앞전 고점 돌파 시도를 조만간 할 것으로 보여지니까요. 차분히 홀딩 하셔라. 오히려 밀렸을 땐 좋은 매수계라고 보시고 노려보셔도 될 것 같아. 다만 노리실 때 항시 말씀드린 6월 초에 노리시는 게 좋아. 6월 초에 밑꼬리 달고 상승이 나온다 본다면 6월 초에 흐름 한번 하방 흐름이 더 나오는 거 확인하시고 반도체 종목도 노리시는 게 좋다. 그래서 유니테스도 마찬가지야.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들이 다 비슷했어. 장주방 갭으로 나온 다음에 뭐다? 그냥 밀어버렸어요. 시장 흐름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페르보스카이트도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대장주야. 이 종목이 태양전지와 관련된.
태양광 관련주와 연동돼 있기 때문에 우장군 관련주랑도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사실 조정이 나온다고 하면 매수 기회입니다. 철저하게. 어차피 상방으로 좀 간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6월 달에 만약에 그래도 신규 매수한다고 하면 6월 초에 한 번 더 하방으로 나왔을 때 확인하고 매수하시는 게 좋습니다. 바로 매매하지 마요. 5월. 어차피 내일하고 내일 모레면 5월 장이 끝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6월 달을 좀 노려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HM만두도 매우 좋아요. HM만두는 내일이라도 좀 갈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밀려도 너무 실망 마세요. 이거 현대차 금일은 오히려 현대차 관련된 종목들이 잘 갔거든요. 현대차 소부장 관련주들이 굉장히 잘 갔단 말이에요. 금일 반도체 소부장보다는 현대차 소부장주들이 확 밀렸다가 밑꼬리 달고 장대 한번 나왔다니까. 그러다가 웃겨가지고 미래산업도 그렇고 미래산업도 뭐 이렇게 밑에 밀다가 나왔고, 그 다음에 화신전공 같은 경우도 밀리는 척 하다가 이렇게 장단봉이 꽂더라고. 그래서 웃겨가지고. 그래서 현대차 관련된 종목들은 전체적으로 협력사들은 전체적으로 흐름이 나쁘진 않았어요. 그리고 또 HM만두도 이쁘잖아요, 차트가. 그리고 지수를 비교해봤을 때 이때 당시에 비해서 지금 터무니없거든요. 이때 당시에 4,900포인트인데 지금 또 지수가 아무리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주도한다 하더라도 지수가 8,000포인트가 넘었죠. 8,400포인트 맞나? 지수? 8,200, 8,200포인트인데 여하튼 역대급이란 말이야.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거의 현재 비교했을 때 한 70%, 80%, 아니 거의 한 90% 사냥 지수가 상승이 나왔는데 주가가 오히려 밀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종목 편하게 들고 가셔도 돼요. 실적 굉장히 좀 잘 나오고 있고 현대차 수혜를 확실하게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차분히 홀딩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내하세요. 아셨죠? 성우도 마찬가지예요. 인내하십시오. 이 종목도 관계없어요. 시장으로 인해서 불쌍하게 빠진 것뿐 거래량도 없죠. 앞전에 대형 거래 실린 거에 비해서 거래량도 없어요. 이런 종목 매수했으면 끌고 가는 거야. 만약에 더 빠진다 추가 매수 하셔서 끌고 가십시오. 똑같아요. 저 코칩 때도 이랬습니다. 코칩 때도 주구장창 말했어. 이게 사람들이 웃긴 게 뭐냐면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때부터 말씀드렸거든요. 이때부터 계속 모아나가시라고 말씀드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때 한번 먹었어요. 먹은 다음에 또 이게 밀리는 거야. 그래서 이때부터 말씀드린 다음에 계속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눌림 잡혔을 때 또 말씀드리고, 그럼 상한가 친 다음에 이 앞전 고점 돌파는 또 넘긴다라고 제가 말씀드려서 부근에서 이제 장담 나왔을 때 또 매도 신호 드리고, 또 눌림 자리 잡혔을 때 이제 뭐 아직 끝난 거 아니라고, 그 다시 올라갔을 때 또 매도 신호 드리고, 또 밀렸을 때 또 지수적으로 말씀드렸거든요. 이 코치 같은 경우는 제가 계속 강조드렸단 말이야. 그게 똑같아요. 성우 같은 경우도 이게 지금 시장을 통해서 밀린 거지 결국 어떻게 된다. 나중 모양 봤을 때 앞전 고점 돌파 나면서 상방 슈팅 나오는 그림이란 말이야. 이런 종목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밀린다고 해서 나쁜 종목이 아니에요. 굉장히 좀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엔젤로보틱스도 딱히 빠질 자는 없어요. 지금 현자리에서 빠져봐야 얼마 빠지겠어. LG전자 같은 경우도 넥스트레이드에서는 갭 상승으로 나왔는데 그래도 또 밀려. 근데 결국은 제가 봤을 때 6월달까지 휴식을 들어선다 해도 7월달 때 30만원까지 찍을 겁니다. 일단 그러려냐고 기다리시는 게 좋겠죠. A전자 같은 경우는 좋아요. A전자.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데모 있죠. 데모하고 자이스 앤디, 특히 뭐 자이스 앤디 같은 경우 말도 안 되는 거고 더 빼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죽어라 개인들 너 죽어라 해서 막 빼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개인들 손절 물량 같아요. 기관 외인들의 그 의존보다는 개인들의 손절 물량이 나왔다라고 보는 게 더 맞죠. 그 매도할 때도 없습니다. 이 종목은 최대 실적이 나왔어요. 최대 실적이 나왔음에도 이렇게 미는 거거든. 결국은 기다리면 회복 흐름이 일정돼요. 그래서 6월 7월 그때까지 좀 지켜보시고 결정하시는 게 더 좋아 보입니다. 이건 뭐 매도할 필요도 없어. 너무 좀 어이가 없어가지고 혹시라도 다 같이 밀린 장세잖아. 그럴 때 이제 뭐 교체는 고려해 보셔도 현재 매도하지 마. 그냥 기다리죠. 데모도 마찬가지고 미국하고 이란이 잘 해결되면 어차피 갭으로 또 쑥 꽂혀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차분히 좀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금일은 뭐 추천주는 없습니다. 일단은 시장 관망할 거고요. 내일까지 흐름 좀 지켜보고 추가적으로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금일 영상이 여기까지고요. 들어주냐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